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요. 이 주말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뉴스웰 라이브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만한 뉴스들을 속도감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일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와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정조는 백성들과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일들을 직접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소통의 리더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시장실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죠? 소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해온 사람이 이재명이고. 자, 정조와 이재명 대표를 약간 이제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을 2021년도에 민주당의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조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발언이죠.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정조의 후궁 원빈이 죽은 것은 그 이유는 무리한 성관계 때문이다. 사실은 이 원빈의 사인은 무리한 성관계 때문 이것이 아니라 김준혁 후보의 이야기는 조금 더 뭐랄까요, 표현의 수위가 높습니다. 표현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리 방송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순화해서 그래픽에 적은 게 저겁니다. 정조 후궁 원빈이 죽은 이유는 무리하게 성관계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 보죠. 김준혁 후보가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다. 2020년 8월에는 평소 내가 박원순 전 시장을 좋아했고 그분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비교적 최신 발언인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박원순님은 저의 스승님, 반드시 박 전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랄까, 송영훈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도 김준혁 후보의 막말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 이 발언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끝도 없이 화수분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혁 후보가 했다고 하는 저 박원순 시장 관련된 발언은요. 내용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타이밍도 문제입니다. 저게 지금 2023년 7월에 했다고 하는 발언인데요. 그 무렵에 박원순 전 시장에 관한 영화가 하나 개봉을 시도합니다. 그 첫 변론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그 박원순 전 시장 그 성희롱 사건 피해자 측에서 상영 금지 가처분을 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9월에 상영 금지 가처분 인용이 됩니다. 왜 인용이 됐느냐? 왜요?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그런 2차 가해성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상영 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준혁 후보는 박원순 그 시장의 3주기를 맞아서 그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도 그 야구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를 빚으면 야구 선수도 못 하는데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개봉을 못 하는데 그러면은 저렇게 공공연하게 그 성폭력으로 자살한 사람을 미화하고 이렇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분이 면책 특권을 갖고 나중에 국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반복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준혁 후보가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책에 적은 내용 바로 이러했습니다. 보시죠.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호화 주택에 살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자들하고 호텔에서 뭔가 즐기면서 놀았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정서불안에 성 도착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김준혁 후보가 쓴 책에 담겨 있었다. 이런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말 사이에 김준혁 후보를 겨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를 보낸다고요? 우리가 다 반대하는데도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거 막지 못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김준혁 후보와 너무 잘 맞는 영혼의 짝입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엽기적이어서 방송에서는 차마
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깔때기식으로 음담패소를 이어내놓고 그걸 억지로 듣게 하고 듣게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이건 성도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입니다. 성희롱 정당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말 사이에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를 겨냥하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오전부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곳 저곳을 돌고 있는데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준혁 후보를 콕 집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우리 직장 상사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문제 제기하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너 왜 이렇게 유난 떠니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이랬었죠. 김준혁 그분이 했던 얘기들을 농담이라고 해놓고 여러분의 표정을 그 사람이 즐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수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 쫓겨납니다. 유난 떤다는 이상한 비난 이겨가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대단한 성취고 진전이었습니다. 그 성취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준혁 후보와 관련해서 주말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것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오늘 올전 일정을 소화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선웅 행정관님,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김준혁 후보의 후보직 사퇴 등등을 요구하고 있고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고발까지 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선거가 이제 이틀 앞이기 때문에 김준혁 후보의 공천 취소나 이런 건 없고 일단 고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뭐 그런 것이지요? 전밀히 말하면은 예.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뭐 사과 공고까지 해가지고 김준혁 후보가 SNS에 사과문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김준혁 후보의 그 발언들이 사회통념이나 뭐 국민정서에 전혀 이제 반하는 그런 주장들과 그런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혀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한병두 당의 이제 전략기획위원장 뭐 방송 인터뷰 보니까요. 뭐 이런 무리가 되는 그리고 억지스러운 주장, 뭐 문제가 되는 발언들, 뭐 총선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당에서 계속 이제 뭐 점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조금 밝혔고요. 예. 사실은 이제 당 입장에서도 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뭐가 있을까? 사실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이제 이미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 취소한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약간 의문이고 결국 남은 것은 이제 본인의 사퇴뿐인데 지금 사퇴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과거의 발언이고 공직 후보 뭐 되기 전에 이야기니까 뭐 예. 굉장히 죄송하다 낮은 자세로 이렇게 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 수원정은 수원정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권자들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수원정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는 끝이 났고 이제 모레 본투표.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를 뭐 공천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자, 김준혁 후보가 또 유치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책에 적었습니다. 유치원의 뿌리, 우리 아이들 다니는 그 유치원이요.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보수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친일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김준혁 후보를 규탄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선거자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김준혁 후보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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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무시하고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김준혁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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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언을 하는 부정적 시각을 가진 김준혁 후보가 어떻게 국회에 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김준혁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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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유치원 친일파 망발 김준혁 후보 규탄대회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요. 자, 그런데 이 김준혁 후보의 여러 가지 막말성 논란은 범위를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정조, 연산군, 뭐 과거의 임금, 뭐 이런 사람들을 빗댄 것도 있고요. 유치원 관련 발언까지 전지현 변호사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일단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정조대왕과 관련해서는
뭐 야사의 그것들이 전부 야사와 관련된 건데 뭐 근거도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학문이라든지 문화에도 클래식한 부분이 있고 B급인 정서가 있는데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B급 정서에 관련해서만 자기의 어떤 책을 내고 관심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어떤 국정을 관할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유치원과 관련된 거는 더 문제가 있는 게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유치원 총연합회가 지금 보수화되어 있는 이유를 친일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정서와 친일이라는 거를 엮으려고 했는데 그 엮으려고 하는 이유를 유치원이 일제시대에 생겼다 이거를 가지고 한유총의 정신적인 뿌리가 친일파다 그래서 보수화됐다 이렇게 엮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국민학교가 일제시대 때 생겼으니까 제가 정신적인 친일파입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인 비약이고 또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지 않고 저런 식으로 어떤 그 본인의 진영에 호소하는 말만 B급 정서적인 말만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화수분처럼 쏟아나오다 보니까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게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 한 번 나오면 끝이었는데 계속적으로 화수분처럼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느 부분에서 끊고 사과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을 저렇게 주신 것이고요. 김준혁 후보는 지난주 금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실제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아마 김준혁 후보의 제 기억으로는 부인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쁜이 오세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의 사전투표의 모습입니다. 후보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김준혁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김준혁 후보가 이거 언제입니까? 지난해 5월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김준혁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김준혁 내가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배지를 달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김준혁 내가요. 국회를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반드시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양문석 지금 경기 안산갑 후보 관련해서는 양문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구 힘들 것 같으면은요. 비례 2번 줘야 합니다. 양문석 후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 한 말씀 듣고 갈까요? 적절하지 않죠. 국회에 물구나무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 선택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이제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의정 활동이 어떤 특정 본인이 지지한다라고 해도 누구의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아마 당원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공개적인 그리고 다른 외부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아니었다라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김준혁 후보의 문제는 일단은 공천이 취소될 가능성은 이제 없는 것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각종 어떤 혐의를 걸어갖고 김준혁 후보를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고소 같은 것들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수원장에서 김준혁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향후에 의원이 된 이후에 어떤 법적인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은 괜찮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유족이 고소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관해서는 지금 나중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발언들에 대해서 김준혁 후보가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내놔야 될 것인데 내놓지 못하면은 기소도 될 수 있고 나중에 재판 받는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해도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몇 번이나 재판을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역시나 뭐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나 성실하게 임할 것인가 이 부분 염려가 되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그 기록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처럼 국회에서도 속기록이 국회의원들 발언 한 글자 한 글자 다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나중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 정말 국회 속기록이 어떤 그 19금의 기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자, 글쎄요. 이제 김준혁 후보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이런저런 각종 이제 막말성 논란을 과거에 했던 것으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근데 그랬던 분이 국회의원은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국민의 대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느냐 마느냐 판단들이 있으실 거고, 국회의원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세금들 그걸로 많은 월급도 받습니다. 뭐 각자 판단들이 있으실 겁니다.